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무조건 미친듯이 보십시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최고의 내용들만 선별했으며 여러분들을 부자로 확실하게 이끌 겁니다. 국내외 경제 붕괴와 환란으로 1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한 부동산 대재앙이 이번에 시작됩니다. 거품값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기 때문에 바닥이 어딘지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죠.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자, 100년 만에 최대 대재앙, 왕대박 부자 되는 방법 다 쏟아내겠습니다. 10가지. 지금 집값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 자, 어디까지 추락할까요? 먼저 부동산 가치평가 요소. 여러분들이 특강 많이 들으러 다니시죠? 부동산 특강 다녔던 곳들, 거기에서 가장 엑기스들만 아주 간단하게 뽑았습니다. 자, 부동산 평가 영향 주는 요소가 대중 심리, 불안감, 기대감 이런 거, 시세 흐름 몇 개월 이렇게 단위로, 지역의 가치, 서울이냐 경기도냐 지방이냐, 수요 공급, 분양 미분양 이런 것들 관련돼서 얼마나 많이 하느냐, 정부 정책, 미래 호재, 부동산의 유형, 아파트냐 다가구냐 단독이냐 이런 거.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아파트 유형, 재건축 재개발, 무주타운, 입주권, 분양권, 새 아파트, 경제 관련 각종 내용들. 그다음에 아파트의 가치, 미래 입지, 세대수, 입주년도, 평형의 가치, 10평부터 40평대까지. 자, 이렇게 아주 많죠. 이러한 종합적 요소를 하나로 묶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락장에 이제 이게 서서히 저물고 있어요. 상승장에는 계속 가치를 향상시켰는데 입지를 간단하게 보자고요. 자, 크게 서울을 강남, 한강, 도심, 외곽으로 구분하는데, 일단 서울이 제일 좋다는 건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기에서도 한 단계라도 위로 가세요. 강남, 아니면 이제 한강, 아니면 도심, 아니면 외곽이라도. 강남, 수초, 송파가 강남이고, 용산, 성동구, 광진구, 마포구, 동작구, 강동구, 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강남 3구까지 포함해서 한강권이에요. 중구, 종로구, 동대문, 서대문을 도심권이라고 해요. 기타 노원, 도봉, 강북, 은평, 성북, 중랑, 관악, 구로, 금천이 외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신도시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기 신도시는 분당, 평촌, 일산, 중동, 삼본 5군데인데 그냥 상동하고 영통은 제가 집어넣었어요. 6번째, 서울 인접 2기 신도시. 자, 2기 신도시나 2기 택지지구 서울 가까운 곳이 아마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빠질 거예요. 폭락장에. 물론 1기도 많이 빠질 겁니다. 워낙 많이 뛰어서. 자, 판교, 고등, 신흥, 위례, 북위례, 감일, 감북, 현안 1, 2지구, 미사, 별내, 갈매, 다산, 지금, 다산, 진건, 진접, 삼송, 원흥, 지축, 향동, 덕은, 과천시식, 포일, 목감, 금토, 대장, 정부 추가 신도시. 자, 위성도시는요, 이제 수도권을 둘러싼 도시들이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용인, 성남, 하남, 구리, 남양주, 의정부, 고양, 김포, 부천, 광명, 과천, 안양, 시흥, 의왕, 군포, 안산, 수원, 화성, 광주, 오산, 평택까지. 그런데 이제 원거리 택지지구 신도시가 있어요. 김포, 한강, 백옷, 양주, 옥정, 밀락 1, 2지구, 수동공원, 운정, 식사, 동탄 1, 2, 군포, 송정, 송산그린, 호매실, 세교, 고덕국제, 동삭, 광교 등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하죠. 3기 신도시 및 택지지구. 3기 신도시 택지지구 되게 많아요. 자, 서울 강남 인접지역과 서울 강남 원거리로 한번 구분을 해봤어요. 과천, 하남, 교산, 북위례, 성남 복정, 성남 신촌, 성남 낙성, 성남 금토, 과천 주암, 의왕 청계, 의왕 월암, 용인 플랫폼시티, 부천 역곡, 부천 대장, 부천 원종,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광명 시흥, 광명 학원, 남태령 군부지, 안양 관양, 안양 인덕원, 안양 매곡, 남양주 양정, 구리 교문, 남양주 진건까지. 이게 바로 서울 인접지역이라면 서울에서 약간 원거리는 수원 당수, 군포 대암이, 안산 장상, 안산 신길, 시흥 거모, 시흥 하중, 파주 운정. 파주 운정은 1기도 있고 2기도 있죠. 2기도 있고 3기도 있죠. 고양 장항, 의정부 우정, 양주 회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천 검단, 검암 역세권, 의왕, 군포 안산, 화성 진안, 화성 봉담, 양주 장흥, 인천 구월 등 최근에 발표된 신도시까지 상당히 많죠. 웬만하면 인접지역으로 가세요.
자, 인천과 지방은 뭐 인천, 송도, 청라, 영종도, 검단, 가장지구, 인천시 전체. 지방은 부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호남, 세종, 대전, 충청, 강원, 제주 이렇게 블록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지금 이제 입지 선택을 했고요.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은 이제부터 들어갑니다. 자, 부동산 핵심사항 7가지.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은. 보통 4년 단위로 움직였는데 요즘 3에서 5년까지. 다만 최근 들어와서 8년을 뛰었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렇지만 비교적 한 2에서 5년, 4년 전으로 움직인다. 2002년에서 5년까지 폭락, 6년에서 2009년까지 폭등, 10년에서 13년까지 폭락. 수도권 기준입니다. 14년에서 21년까지 폭등. 예상을 해볼게요. 자, 22년부터 26년까지는 폭락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27년부터 32년까지 폭등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약 한 4, 5년 단위로. 자, 이번에 시세. 부동산 시세는 다음 3가지로 구분합니다. 여러분들 매도 호가라고 들어봤죠? 특히 상승장에 많이 일어나는데 신고가보다 더 위에 있는 거. 매도 호가, 거품값이 사실상 10에서 20% 정도 시세예요. 그 다음에 현재 시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시세 뜨잖아요. 바로 60에서 80%가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시세고, 그 다음에 폭락장에는요, 매수 호가로 떠요. 즉, 초급매입니다. 1층보다도 더 떨어져요. 하한가보다. 바로 이게 10에서 20%. 즉, 시세는 호가와 매도 호가와 현재 시세와 매수 호가로 구분이 된다.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우선순위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장기 전망이 가장 밝은 건 재건축 기대주예요. 재건축 포함 재건축 기대주. 그 다음에 뉴타운 기대주죠. 그리고 분양권 입주권이고요. 이제 새 아파트예요. 점점 지금 새 아파트가 되는 단계죠. 그리고 기존 아파트, 제일 안 좋은 것은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자, 청약은 시기적 개별적으로 투자성이 다르니까 꼭 그때그때 판단해야 돼요. 이번에는 하락장을 극대화해서 부자로 만드는 조건. 먼저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얼마가 되든 많든 적든 대출 최대로 끌어당긴 게 좋아요. 물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갭 투자를 활용하세요. 실거주 폐지되니까. 하락폭 큰 매물이 좋아요. 그 다음에 초급매들이 많이 나옵니다. 초급매가 워낙 여러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걸 확실하게 알려면 상담으로 진행해야겠죠. 재건축과 뉴타운 기대주들, 그리고 갈아타기를 활용하세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더 많이 떨어진 곳으로 갈아타고, 그리고 평형별로 시세 차이도 이용하세요. 20평대, 30평대, 40평대가 있는데 가격이 바짝 붙잖아요. 폭락장에는 대형일수록 더 좋다. 자, 이번에는 이제 효율적인 투자 방법. 효율적인 투자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먼저 똘똘한 강남권하고 서울 아파트를 먼저 봐야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돈이 없어도요. 지레 포기하지 마요. 그리고 아파트 갭 투자와 빚 투자를 하락장에는 적극적으로 하라고 했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하면 안 돼요. 일시적 2주택을 잘 활용하세요. 그리고 분양과 분양권도 활용하세요. 꼭 이 4가지 잊지 마세요. 이번에는 부동산 전조징후. 상승이 되든 하락이 되든 이 징후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부동산 3에서 5년 대세 상승이 계속됐어요. 지금 8년째 됐죠? 그러다가 갑자기 3에서 5개월 하락을 해. 대략 한 5개월 정도 하락하면요, 얘는 대세 하락 가능성이 90%예요. 계속 올라가다가 뭐 1, 2개월도 아니고 5개월 이상 하락을 한다. 이거 90% 대세 하락이라고요. 아직은 지금 하락이 마이너스 된 게 한두 달밖에 안 됐죠. 물론 세종 같은 데는 거의 6달 넘게 됐지만 수도권 중심으로 얘들이 이제 5개월 정도 하락하면 이제 상승 기대감을 버리세요. 이번에는 반대로 3에서 5년 동안 계속 하락만 하다가 3에서 5개월 상승하게 되면요, 이제 5개월 이상 상승하게 되면 대세 상승 가능성이 90% 이상이에요. 하락만 하다가 5개월 이상 상승한다. 대상승. 정부 정책 발표 후에 2년간의 약발이 먹히지 않으므로 정책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빠지지 않아요. 정책이 나와도 보통 2년, 3년은 뜁니다. 기억 꼭 하세요. 정책 나왔으니까, 종합대책 나왔으니까 이제 팔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현 정부에서는 계속 뛰기만 했죠. 다행히 지금 집값이 잘 잡히고 있어서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흐름과 이번에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자고요.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흐름에 따라 변합니다. 융통성이 필요하죠. 즉, 여기 보세요. 상승장에 3에서 5년
지역별로 상승 시기가 좀 달라요. 지금 수도권하고 지방이 좀 달랐어요, 옛날에. 근데 이번에는 같이 갈 가능성이 커요. 20년, 21년을 같이 움직여서 하락장 3에서 5년 역시 지역별로 하락 시기가 다름으로 활용하세요. 자, 상투장은 청약 금매 순입니다. 청약이 우선이에요. 꼭지 지금 청약이 더 좋은 거잖아요. 금매 많이 안 떨어졌으니까. 근데 바닥까지 떨어지면 금매가 우선일 수 있어요. 금매 청약 순일 확률이 높다. 자, 이번에는 자, 이제 부동산으로 떼돈 버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첫 번째, 갭 투자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꼭 실거주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부동산은 실거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여러분들 다른 사람은 돈 벌고 제 방송 본 사람들은 돈은 못 벌고 저 이거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갭 투자는 본인이 돈이 적은데 많이 폭락한 걸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3천만 원, 1억 미만의 갭 투자로 5억, 10억씩 번 거예요. 불과 얼마 안 돼요. 바로 직전까지. 자, 갭 투자는 갭 차이를 극대화해서 투자를 진행하는데 소형 아파트, 주로 소형 아파트가 가격이 붙어요. 하락기, 그리고 갭 차이가 적은 곳, 차이가 바짝 붙은 것.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1억 갖고도 별로 할 게 없는데 하락장에는 3천만 원 갖고 할 것들이 널려 있어요. 아파트를 말하는 거예요. 괜찮은 아파트를. 자, 이번에 서울과 인접 지역의 대단지 역세권, 얘들이 투자성도 높고 확률성이 높아요. 이번에는 빚투자입니다. 영끌이라고 하는데 빚투자는 기회를 맞이했을 때 부족한 자본금을 극대화하게 돼요. 빚을 끼고 하는 것을 하락장에는 하세요. 자, 상투장에는 대출 소극적으로 하지만 바닥장에는 적극적으로. 이자를 갚을 능력만 되면 폭락장의 저축보다 부동산 투자가 최고 아닙니까? 이자를 갚을 능력이 있는데 왜 저축을 합니까? 폭락장에. 무주택자가. 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활용. 당연히 일시적 2주택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자, 매수와 분양 등을 이용해 가지고 일시적 2주택, 그 다음에 일시적 2주택을 지속적으로 2번 정도 돌릴 수 있어요. 또는 하락장의 실거주가 폐지되거든요. 분양 조건도 좋아져요. 뭐 10% 계약금 무이자, 이자 후불제, 중도금 이자 후불제. 특히 3기 신도시 그런 건 많이 나올 거예요. 이거 활용하세요. 이번에 똘똘한 아파트. 이제 임대주택 사업이 폐지됐어요. 옛날에 소형 여러 개를 잡아서 임대주택 사업을 해서 떼돈 벌었는데 이제는 그거 쉽지 않으니까 그냥 똘똘한 거. 똘똘하다는 뜻은 입지도 좋고 가격도 비싼 게 많이 떨어지고 이런 거예요. 개인 여건에 맞게 서울, 인접지역, 중소형 유망 아파트에 집중하세요. 폭락장은 강남, 서울, 경기, 광역시 이 순서대로 어느 지역이나 똘똘한 건 있잖아요. 그 유망지역, 웬만하면 이제 서울이 좋긴 한데 지방에서 똘똘한 걸로 갈아타세요. 집중하세요. 그 다음에 다주택자는 일반 과세와 중과세 폭탄받으니까 다주택을 만들지 마세요. 하락장에도. 자녀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적극 증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분양권, 미분양은 하락장에 집으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걸 활용하세요. 대신에. 분양권, 미분양 이건 하나로 묶으세요. 나는 가점이 안 좋으니까 영원히 기대 못해. 이렇게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청약 금액이나 가점이 높다면 서울하고 3기 신도시는 좋은 곳만 고르시고 낮다면 서울 3기 신도시 다 좋으니까 웬만하면 넣으세요. 그리고 하락장에는요. 분양권 전매도 가능해요. 그래서 분양만 할 생각 아니라 피를 주고 분양권을 사거나 아니면 미분양 이것 중에서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1+1 있는데 앞에 있는 게 금매입니다. 자, 금매 하나만 잡고 덜렁 끝나지 말고 돈이 있다면 분양권, 미분양에 이걸 전매가 가능하니까 같이 잡아서 창출을 하라고요. 또는 1+2 분양권, 미분양을 2개 잡을 수도 있어요. 자녀 명의로 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 2+1 금매만 2개 잡고 자, 각각 이제 자녀한테 뭐 증여를 하거나 해서 또는 분양권 하나 잡을 수도 있고 2+2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갈아타기 전략. 상승장 갈아타기는 재상승장의 기대치가 높은, 그러니까 상승장 꼭지에서는 안 돼요. 한 중간 정도에서는 갈아타도 돼요. 더 좋은 데로. 더 많이 뛰니까. 그 다음에 하락장 갈아타기. 하락장 갈아타기는 좀 많이 떨어졌을 때 하락폭이 크고 기대치가 높은 상급지 위로 올라갈 곳으로 갈아타세요. 하락장에 좋은 걸로 갈아타야 할 거 아니에요. 아파트가 아닌 것들은 아예 매수를 하지 마시고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 갈아타거나
아예 황금석 없으면 매도해버리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외곽 지역에 있어. 또는 아파트가 아니라서 또는 나홀로라서 잘 안 팔려. 이건 하락장에도 묶여버린다고요. 그래서 상승장에 팔아버리던가 아니면 황금성 있는 걸로 바꿔라. 이번에는 부동산 투자 전략 8가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이거 전략 역발상이라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을 빵 깨뜨릴게요. 대중들의 심리적 불안감, 조바심, 이걸 역이용하세요. 특히 폭락할 때는 더 불안해요. 폭등장에는 그냥 벌떼처럼 달라붙어요. 왜? 계속 뛰기만 했으니까. 폭락장에는 괜히 집 사는 게 찜찜해. 그러지 마세요. 반대로 생각해야지. 역발상. 상투장에는 인내하고요. 바닥장에는 강한 멘탈로 매수하세요. 부자는 일반 대중하고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절대 하락장을 놓치지 않아요. 특히 강남 같은 거 아예 긁어 모아버린다고요. 두 번째, 고무줄 활용이 뭐냐? 고무줄은 생각을 딱 박히지 말고 이렇게 늘렸다 뺐다 늘렸다 뺐다. 어떤 상황에서 발상기체를 융통성 있게. 틀에 박힌 고정관념, 한쪽으로 친 생각, 편견, 선입견 이런 것들을 탈피하세요. 예를 들면 내가 2년 있어야 이거 비과세인데 좀 올랐는데 지금 뭐 1년밖에 안 지났어. 그러면 잔금 기준이잖아. 이게 무작정 잔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냥 계약하고 잔금을 약속하세요. 맞추세요. 두 사람이. 대신에 싸게 팔아줄 테니까. 그렇게 하면 1년 동안 늘릴 수도 있어요. 잔금을. 뭐 6개월 늘릴 수도 있고. 이게 바로 고무줄 전략이야. 이게 어떤 생각이든지 이렇게 막 자유자재로 그래야 다른 좋은 곳을 잡을 수 있잖아요. 얘를 확실하게 판다. 중도금까지 냈다. 그러면 잔금을 이제 다른 거 더 좋은 것을 사는 거죠. 그러려고 이거 파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저지선 활용 전략도 있습니다. 뭐냐? 부동산 보유자들의 평균 수익률이 저지선이에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평균 수익률이 저지선인데 생각해 보세요. 분양한 아파트는 물론 분양가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싸게 잡은 거잖아요. 그리고 하락장 매수, 집값이 높은 상태에서 잡았는데 많이 폭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싼 값에 이걸 잡은, 뭐라 그럴까, 별로 남은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이걸 잡은 거예요. 분양이 됐던 폭락을 한 상태에서 뭐가 남았겠어요, 매수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새로 매수한 사람들한테는 유리한 거예요. 팔지를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라갈 일밖에 없어요. 저지선이 좋아요. 근데 이번에 반대로 분양가에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 그러면 거기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뜻이에요. 또는 집값이 많이 뛰었어. 거기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벌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저지선이 높다는 거예요. 이거는 배가 부르니까 집값 좀 내려가면 팔아버린다고요. 손해보고. 산 사람만 손해보죠. 왜? 꼭지에 잡았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저지선이 낮은 분양하는 아파트라든가 폭락한 아파트를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기회비용 활용. 기회비용은 알겠죠? 이거하고 했을 때 누가 더 가는지. 내 거 손해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손해본다고 안 팔지 마시고 팔 때는 팔아야 돼요. 내 거 5,000만 원 손해보더라도 저기 3억 더 떨어진 걸 잡을 수 있다면 팔아버리고 갈아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투자 시의 시간, 투자, 자본금 등을 비교하라고요. 기회비용을 높이려면 매매 타임을 잘 잡아야죠. 상투장, 매수, 증여 이런 것들 매수. 여러분들 증여는 하락장이 좋아요. 왜? 더 싸게 증여하니까 증여세가 덜 들어가잖아요. 이번에는 빚테크, 빚을 활용하세요. 대출금이라든가 이런 걸 적극 활용하세요. 육각형 활용이 뭐냐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벌집 모양으로 자 이렇게 상투, 그 다음에 하락 시작, 하락 절정, 바닥, 상승 시작, 상승 절정, 꼭지 이렇게 해서 6단계로 항상 이렇게 순환되는 거예요. 이게 약 한 4년, 5년 또는 5년 해갖고 10년 정도 걸려요. 마름모 활용은 뭐냐? 이렇게 마름모꼴이 이렇게 있다면 자 층층이 이렇게 서열화됐다 이거예요. 꼭지가 있고 중간이 제일 많죠. 그리고 바닥도 제일 적고. 그래서 웬만하면 이 중간보다 위에 있는 것들을 잡아라 그런 뜻이에요. 서열화됐다. 우상향 집은 웬만해서는 이제 올라갑니다. 폭락했다 폭등했다 하면서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주택을 영원히 살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웬만하면 아파트로 끌고 가시고, 다만 이제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앞으로 입지가 너무 좋지 않은 곳들은 꼭 우상향을 못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우상한다는 전제 조건에서 꼭 하락장에는 집을 잡아라. 자, 이번에 폭락장에 많이 빠지는 곳 10가지를 골라볼까요? 강남 재건축 많이 빠집니다. 압구정, 잠원, 반포, 개포, 대치, 잠실, 수서 등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강남 4구 많이 빠지겠죠. 특히 재건축 기대주들이 많이 빠져요. 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새 것이 되니까. 한강변에 서울권 재건축 기대주들도 많이 빠집니다. 자, 한강변과 서울권 재건축 기대주들, 용산, 동작, 강서, 목동, 여의도, 노원 이런 데 재건축 기대주들 많잖아요. 그리고 한강변 라인인 용산구, 양천구, 동작구, 강서구, 영등포구, 마용, 성광이라든가 그 남쪽 많이 빠지겠죠. 상승폭이 큰 이번에는 재개발 또는 뉴타운 다 같은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이 많이 빠집니다. 한강변과 서울권 상승폭이 컸던 재개발 뉴타운 폭락합니다. 마포, 수색, 증산, 문평, 한남, 서대문, 거여, 마천, 성수, 노량진 등등등 많이 빠지겠죠. 서울 가격 상승폭이 큰 곳들 이번에 이런 걸 떠나서 많이 올라간 거 강남권, 한강권, 도심권 기존 아파트, 새 아파트 다 이번에 경기도 상승폭이 큰 1기, 2기 앞으로 폭락을 하면 3기는 분양이니까 폭락을 얘기할게 못 뛰고 1, 2기는 제일 많이 빠질 거예요. 경기도에서. 자, 여기 보시면 분당과 과천 최대 폭락을 예상하고 평촌, 광명, 안양, 구리, 하남 이런 데 폭락할 거고 판교, 광교, 위례, 미사, 삼성, 송도, 동탄2 이런 데 여러분들 딱 찝으세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경기도 주요 및 외가 고가 아파트 주요 지역들 경기도에서 주로 비싼 곳들이 어디입니까? 아까 말했던 곳 플러스 용인, 수원, 김포, 구리, 남양주, 하남, 성남 등은 고가 아파트가 많이 있으니까 폭락할 가능성이 커요. 이번에는 옛날과 달리 모든 평형이 많이 빠져요. 소형이라고 안 빠지지 않아요. 이번에 소형이 더 떨어질 거예요. 지금 거품이 평당가가 소형이 제일 비싸잖아요. 소형만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다 떨어진다. 예전에 비해서 모든 평형이 다 빠진다. 이번에 호재 등으로 오른 곳들이 위험하다. 제가 늘 그랬지만 GTX가 있거나 또는 교통호재, 재건축, 재개발, 산업단지, 신도시 여러 가지 호재로 많이 뛴 곳들은 망합니다. 언제? 하락장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잡으라고요. 입지에 비해서 가격이 높은 곳들. 외곽이긴 한데 너무 이렇게 지금 외곽들 어때요? 집값 진짜 비싸죠. 엄청 비쌉니다. 그런 데에는 회복도 못 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런데 하락폭이 크다. 공급 물량이 많은 곳들. 신도시가 있거나 택지개발 주변, 또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이 많은 곳들. 주로 인천이라든가 동탄이라든가 저번에 말했죠. 파주라든가 평택이라든가 이런 데가 서울에서 거리가 멀기도 하지만 이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조심하시라 이거죠. 하락 일기는 2021년 10월 달부터 2022년 3월 얼마 안 남았네. 대선까지를 일기로 제가 잡았어요. 8년 상승 후에 2, 4년 대세하락 진행인데 이제 강남 재건축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을 했죠. 서울 외가 경기도 전체 순으로 이렇게 서울 그다음에 경기도 지방 이런 순서로 빠질 가능성이 커요. 하락 2기는 아마 이제 대선 끝나고 4월부터 12월까지인데 좀 반등할 소지도 있지만 그래도 본격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락 1기 가격 하락이 3개월 5개월 지속이 되면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에 이때 대선 끝나고도 계속 빠지면 이제 하락이 5개월 정도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의 90% 이상은 대세 하락이에요. 이제 2년에서 5년 폭락으로 간다 이거죠. 대중심리가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규제가 완화되고 해제돼요. 이번에 하락 3기 2023년 1월부터 26년 12월 이때 본격적으로 폭락하는 시기인데 거의 20%에서 70%까지 폭락할 거예요. 많이 오른 것들은 많이 떨어지는 거죠. 별로 안 오른 것은 들 떨어지고 로얄층이 하한가에도 안 팔려요. 거래 실종. 부양책 써요 심지어는. 그래서 집값 하락 때는 온갖 유언비어로 멘붕 상태에 빠져요. 상승기 볼까요? 이번에는 대략 예측을 합니다. 27년 1월부터 27년 12월 2에서 5년간 대세 하락만 이어지다가 소폭 상승 반전하죠. 이때는 자 강남 재건축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서울, 경기도 지방 순으로 올라갈 겁니다. 강남권, 하남권, 도심권이 제일 먼저 올라간다는 거. 상승 2기는 28년 때 자 상승 1기 가격 상승이 3개월에서 5개월 동안 아까 이어지면 하락만 하다가 3개월, 5개월이 상승해요. 갑자기. 그러면 얘 대세 상승 가능성이 90% 이상이에요. 특히 5개월이 기준입니다. 잊지 마세요. 대중 심리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매수세가 많아집니다. 정부의 규제가 서서히 강화되는 시점이기도 해요. 자, 여기 상승 3기 2029년에서 32년 이제 꼭지장을 치닫는 때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집값 많이 뛰었을 때 그 당시에요. 상승폭이 시세의 50에서 무려 150%까지 3배까지도 뛸 수가 있다. 1층이 상한가에도
거래가 되고요. 매물이 실종돼요. 상승폭이 커지면 정부가 모든 규제를 강화하죠. 자, 여기서 이제 하락장에 갈아타기가 키포인트예요. 하락장에 반드시 해야 할 거. 가만히 있지 마세요. 내 거보다 좋은 것은 몇 천만 채가 내 거보다 좋아요. 또는 뭐 강남에 살아도 똑같은 강남에 살아도 내 거보다 좋은 게 몇 천 채 정도 있을 수 있어요. 갈아타세요. 경기도에서 서울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입지가 떨어지는 곳은 유망한 곳으로, 가격이 소폭 떨어진 곳은 폭락한 곳으로, 나홀로 단지 못난이, 비역세권 비아파트는 대단지 명품 역세권 아파트로 갈아타. 이번엔 하락장에 집중 매수할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큰 곳과 갭 차이가 적은 아파트를 최고 우선으로, 강남 4구, 한강권, 도심권, 과천 분당 명품 아파트 이런 데를 우선으로, 그 다음에 재건축 뉴타운 등 새 아파트 기대주에 집중. 가격 하락폭이 큰 서울 40평대가 오히려 더 좋아요. 50평대 이런 것들이. 왜? 걔들이 더 많이 올라갈 때. 하락장에 매수해서는 안 될 것들은 가격 하락이 크지도 않고 시세가 많이 버텼던 것들. 상승폭이 크지 않은 경기도 외곽이라든가 저가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잖아요. 그런 것들은 별로 안 올라가요. 나홀로 아파트, 용적률이 높은 곳, 진행이 느린 재개발, 비인기 지역, 단독 다가구 빌라, 오피스텔, 비아파트 같은 거 폭락장에 패닉이 빠져서 매도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매도를 했으면 폭락장에는 매수를 하세요. 자, 이번에 갭 차이 여기 보세요. 예전에 이렇게 집값이 아주 폭락했을 때 갭 차이가 붙었고, 이때 2013년에도 폭락했을 때 이렇게 매매가하고 전세가 바짝 붙으니까 돈이 얼마 안 들어가. 그 다음에 지금은 높지만 나중에 2025년 6년 뒤면 이렇게 바짝 붙을 거예요, 가격이. 그러니까 지금은 2억 들어갈 게 나중에는 5천만 원이면 투자할 수가 있다. 이때 투자하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폭락장이면서 갭 차이도 좁으니까. 자, 집값이 지금 이게 현재 4억이었던 것들이 하락장에는 여러분들 5천만 원만 있으면 투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락장 때 5천만 원 갖고 얼마를 버냐? 3억을 벌어요. 그리고 6억짜리는요. 지금 뭐 2억까지 투자되면 1억이면 투자할 수 있어요. 6억짜리를. 그리고 5억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에 9억짜리가 있다. 얘가 지금은 4억 가까이지만 하락장에는 1.5억밖에 안 들어가. 돈이 9억짜리 떨어지니까 이렇게 4억으로. 자, 그 다음에 예상 수익은 8억이나 먹어요. 그 다음에 15억짜리가 있다. 뭐 이것도 하락하게 되면요 반토막 될 거 아니에요. 2.5억이면 잡아요. 그리고 14억이에요. 자, 그래서 한 단계라도 이게 비싼 것들을 보면서 폭락장에 잡아라.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래프인데, 그래프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올라가다 떨어졌다, 올라가다 떨어졌다. 한 칸 떨어지고 두 칸 뛰죠. 계속 우상향 한다는 거. 아파트가 이거 파란 거, 아파트 아닌 거보다 더 많이 뛰죠. 그리고 중간 올라갈 때 규제가 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떨어질 때 중간 정도는 규제 해제가 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바닥에서는 부양책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13년에 부양책 썼고 아마 26년도 부양책 쓸 정도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말씀드렸듯이 거의 4년 단위로 폭등폭락 반복하고 있잖아요. 자, 이제 유령 도시화 될 수도 있어요. 3기 신도시 물량이 많아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머릿속에 간직하셔서 앞으로 다가올 부동산 대폭락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자들은 위기가 최고의 기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